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익령을 아십니까? 234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재산세는 없애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세금을 거두어 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이 세금에 호의적이라면 국가의 뒷받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을 내어도 수익이 충분하다면 세금에 저항할 국민은 많지 않다. 우리 국민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대성적인 마음이 강하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1997년 IMF 체제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 위기를 극복했던 것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수익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나 추가 수익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증세하는 것이다.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해야. 우리나라에는 수익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물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소유세와 자동차 보유세가 그것이다. 이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금의 제1원칙을 위반한 세금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당하게 거두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금은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해마다 나오는 이 세금을 다른 곳에 수익이 있어서 그 수익금의 일부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 집만 한 채 있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부과는 큰 고통이다.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내 집이 아니라 마치 국가 소유의 집에 내가 월세를 주고 사는 것과 유사하고 국민의 세금을 국가가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낸다. 그리고 팔 때도 양도세를 내게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자동차 보유세도 마찬가지이다. 몇백만 원짜리 중고 자동차 한 대에도 그것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2번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그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유세 논리라면 핸드폰에 대해서도 핸드폰 보유세를 거두어야 과세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서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처럼 부당한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는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과세는 공평하고 정당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한 이중과세이다. 땅이나 집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 모두 부당한 세금이다. 어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므로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매겨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라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그것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없애야 하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따라야. 근래 정부는 종부세를 올리는 세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공시지가를 9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여론의 거센 비판 때문인지 최근 다소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만약 종부세를 이전 개정안처럼 그대로 추진한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없애야 할 판에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잡아보겠다는 계산이면 오산이다. 오른 종부세는 집값에 증가될 것이고 점점 더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보편화되어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집값 상승을 잡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는커녕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다른 수입이 없이 정해진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년층은 늘어난 세금 걱정에 잠을 설칠지도 모를 일이다. 퇴직으로 소득이 끊어진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살던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국가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관리 역할을 하는 정부가 주인인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무척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 방법은 옳지 않다.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가격이 상승하든 안 하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양도세율을 조절하여 나중에 팔 때 국가는 오른 만큼에 상응하는 양도세를 받으면 된다. 모든 국민이 강남과 같이 부동산 값이 비싼 곳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거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나는 양도세의 경우 1주택은 면제하여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만 억제되도록 양도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택 보급 정책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10평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수백만 호 지어 주택 보급률을 높이면 주거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한다. 공산주의는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이다. 다만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 폐단을 없애서 자본주의의 약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것이 중산주의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기반이지만 자본주의의 약점인 부익부, 빈익빈이 해결되고 모든 국민에게 최하, 중산층 수준의 생활이 되도록 보장하는 체제이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잘 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빈민층이 없고 중산층부터 부자들까지 있는 세상이 중산주의 사회이다. 중산주의 사회에는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도 형성될 수 있고 중산층만 모여 사는 곳도 생길 수 있다. 물론 고루 섞여 사는 동네도 있을 수 있다. 중산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상대적 박탈감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덕분에 고루 잘 살게 된 것이므로 부자들을 증오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를 늘려준 후 세금을 거두어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이 증세이다. 소득세율을 높인다든지 종부세를 인상해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법인세율을 높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다. 증세를 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도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탈세와 탈루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런 불법 행위를 막아 세수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들어있다. 음성적 경제활동 가운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양성화함으로써 세원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그중 하나가 속칭 브로커라는 직업이다. 이것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면 그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했던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이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 세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수 증대 방법은 기업과 개인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일이다. 말하자면 부를 늘린 후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국민이 어렵고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면 가정맹어호 즉 호랑이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가혹한 세금이 될 수 있다. 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경영 시인님의 3.3 정책을 잘 정리해 둔 부분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5월 달에는 행사가 너무너무 많죠. 내일은 또 우리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허경영 시인님은 12일 날 스승의 날 행사를 치렀지만 계속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 많이 지으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